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문체부 공공기관의 점자문서 제공 안내서 배포. 둘, 실로암 시각복지관 시각장애용 의약품 정보앱 헬스모아 보급. 셋, 인천교통공사 8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신규 차량 42대 운행. 다채널 VDR 시스템 도입. 모든 차량에 설치할 계획. 향후 5년간 83대 증차. 넷, 장애인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의무화된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업무 실적 정기적 평가. 국가지자체가 전문적. 가정위탁정책 강구 의무.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공적연금관 최소 연계기간 10년으로 완화. 보호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30만 명 이상 시군구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6일 관련 안내서를 처음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습니다.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전자, 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2020년 12월 8일 추가했고 올해 6월 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점자법 소관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점자 문서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 보완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점자법 주무부처로서 2020년에는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던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고시하는 등 점자 사용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차 산업시대 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묵자 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안내서 배포로 점자를 잘 알지 못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문서 제공 요청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미경.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2019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 정보 서비스 앱 헬스모아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스모아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약품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전용 또는 웹 스토어, 아이폰 iOS 전용에서 웹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웹은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국내 6만 5천여 종의 의약품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의약품 검색 기능과 병원명, 의사명, 발행일, 의약품 품목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처방 전 열람 기능, 본인의 질병에 대한 의약품 복용 주의 경고를 안내하는 복용 주의 알림 기능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약 알람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의 의약품 복용 스케줄을 관리하고 정해진 시간에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약 알림 관리 및 복약 이력 기능이 있어 알람 확인을 통해 의약품 복용 여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안드로이드 웹을 우선 탑재했으며 추후 아이폰 버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헬스모아 보급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2019 나눔과 꿈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슬럼시각장애인 복지관 정보미디어팀 전화 02-880-057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 인천교통공사는 8월 1일부터 인천시에서 인수받은 신규 차량 42대, 교체 18대, 증차 24대,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차량 42대는 노후화된 차량 교체뿐만 아니라 이용 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차분으로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특장차 운행에 필요한 장비 설치 및 차량 도장 등 한 달여간의 작업을 거쳐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신규 차량에는 다채널 DVR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 시스템을 도입해 5대의 카메라 및 저장 장치 2테라 용량 확대로 이동 지원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증진시켰으며 해당 시스템은 향후 모든 차량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정희윤 사장은 이번 신규 차량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향후 5년간 교통약자 이동 편의 환경 개선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증차 83대를 추진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는 7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등 82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을 의무화해 장애인 학대 예방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 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의무화해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에서 필수 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 조정하는 책임 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적연금관 최소 연계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 신청을 시효 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사유의 생사, 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동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보호자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국가 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해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고령 친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돼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 정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